주변에 말 잘하는 사람들 보면 어딜 가나 인정받고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자연스럽게 이어가는지 저 사람들은 원래 처음부터 말을 잘하는 거라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말 잘하는 사람들은 타고나는 재능이 아니라 배움과 연습의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해답으로 하루 5분만 투자하여 누구나 말 잘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방법까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바로 지금 들고 계시는 스마트폰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가끔 모임에서 대화를 시작하려다 보면 나보다 한 발 앞서서 대신 말을 이어가고 결국 내 이야기는 묻혀버렸던 순간이나 지인들과 모임 자리에서 한두 마디만 하고 초라하게 앉아 있었던 자신을 돌아보며 아, 나는 왜 이렇게 내 이야기를 잘 못할까 하고 속으로 한숨 쉬었던 기억. 이런 경험들 한 번씩 있으신가요? 오늘 이런 고민을 나눌 때 윈스턴 처칠의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1953년 영국의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그는 세계적인 명연설로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지만 어린 시절에는 오히려 심한 말더듬과 부끄러움으로 힘든 시기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주변을 보며 어쩜 저렇게 말 잘하는 사람들은 부럽다라는 생각을 하곤 했었습니다. 어렸을 때 학교에서 발표하라고 할 때마다 두려움에 떨었고 말 한마디 건네는 데에도 주저하던 소년이 결국엔 역사에 남을 명연설을 할 만큼 달라질 수 있었으니 이건 얼마나 놀라운 변화인가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이가 들수록 느끼게 되는 건 말을 잘하는 사람이 결국 사람을 움직이고 세상을 바꾸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말을 잘할 수 있을까요? 사실 말하기는 거창한 무대 위 연설에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가족 모임에서 내 이야기를 제대로 풀어내고 싶을 때도 오랜만에 만난 지인들과 즐겁게 대화하고 싶을 때도 한두 마디로만 끝나지 않고 진짜 내 마음속 이야기를 전하고 싶을 때도 필요한 기술이죠. 그런데 이 나이에 뭘 또 배워야 하나라고 생각하실지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몸은 늙어가도 우리의 뇌는 늙지 않습니다. 우리는 살아온 인생의 경험과 통찰력 덕분에 생각과 지혜는 더 깊어지고 성장하게 되죠. 그렇다면 우리 머릿속에 있는 지혜를 말로 제대로 표현해 볼 가치가 있지 않을까요? 오늘 소개드리는 이야기는 실제로 말 잘하는 연설가들이나 아나운서 같은 사람들이 간단하게 연습하고 실전에서 사용하는 실천 방법입니다. 이 방법들은 가족이나 친구들 또 후배나 이웃들과의 대화에서 우리의 이야기에 날개를 달아주는 기술이 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럼 어딜 가나 인정받고 말 잘하는 사람의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말하기 두려움을 극복하는 연습이 중요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말할 때 목소리가 작아지거나 긴장으로 인해 생각보다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난 원래 말 주변이 없어라고 단정지을 문제가 아니라 누구든지 겪을 수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런 두려움은 작지만 꾸준한 연습과 자기 성찰로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실제로 운전을 처음 배울 때를 떠올려 보면 핸들을 쥐는 것조차 두려웠던 시절이 떠오를 겁니다. 하지만 연습을 거듭하면서 기어 변속, 차선 변경은 물론이고 주차까지 하나씩 익히다 보니 어느새 도로 위를 편안히 달리게 되었잖아요. 말하기 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을 들여 자신이 말하는 모습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부족한 부분을 조금씩 고쳐나가면 분명 개선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습해야 할까요? 하루 딱 5분 음성 녹음을 해보는 겁니다. 스마트폰을 꺼내어 딱 5분만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듯 녹음해보세요. 이야기 거리는 아무거나 좋습니다. 오늘 점심은 뭐가 맛있었나? 이것처럼 가벼운 주제도 괜찮습니다. 한 가지 주제를 정했다면 스마트폰으로 녹음을 하고 녹음이 끝나면 다시 들어보면서 내가 어떤 말투와 톤, 속도로 말하는지를 체크합니다. 생각보다 목소리가 작은지 어떤 말버릇이 자주 튀어나오는지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다음번 연습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것은 다시 들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녹음을 들어본 뒤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왜 이 부분에서 말이 막혔지? 목소리가 왜 이렇게 작았지? 혹은 여기서는 내 감정을 조금 더 솔직하게 말할 걸 그랬나? 처럼 내가 느꼈던 두려움 혹은 어색함의 원인을 찾아보면 좋습니다.
이렇게 자기 성찰을 하면 다음번 녹음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개선해야 할지가 선명해집니다. 여기까지 보름만 연습해봐도 말하기 실력이 정말 놀라울 정도로 좋아질 텐데요. 좀 더 적극적으로 연습해보고 싶다면 집에서 후면 카메라로 짧은 영상을 찍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운전면허나 자격증을 준비할 때처럼 말하기도 실전에 가까운 환경에서 연습하면 훨씬 빠르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너무 완벽하게 찍으려 하지 말고 중간에 멈추지 않고 끝까지 말하고 촬영한다는 것입니다. 실수나 어색함도 내 모습이니 그것까지 받아들이면서 점차 익숙해지도록 해보세요. 또 한 가지 정말 중요한 것은 스마트폰 카메라의 후면 카메라로 찍어야 합니다. 전면 카메라로 찍게 되면 카메라에 보이는 자기 모습을 자꾸만 인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말하기 연습이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후면 카메라로 중간에 끊김없이 한 번에 찍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하셨다면 정말 똑똑하고 실행력 있는 분들이신데요. 한 가지 더 추천하는 것은 혹시 가족이나 친구, 지인들 중에서 편하게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내 이야기를 좀 더 들어주길 부탁해 보세요. 내가 말하기 연습 중인데 잠깐 내 얘기 들어줄래? 하고 먼저 양해를 구하면 상대방도 적극적으로 피드백을 해줄 때가 있습니다. 또 실제로 내 이야기가 전달되는 방식을 체감하며 여기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야겠구나 같은 깨달음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말 잘하는 사람들은 이런 연습 방법을 통해 기술을 키워나가지만 또 다른 기술이 있습니다. 바로 두 번째, 말 잘하는 사람은 스토리텔링을 잘합니다. 스토리텔링을 잘하는 사람들은 저 사람 말 잘하더라는 인상만 남기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신이 직접 겪은 이야기를 바탕으로 깊이 있는 메시지를 전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감명 깊은 스피치를 하려면 우선 내 인생이 담고 있는 이야기를 스스로 파악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그럼 이런 스토리는 어떻게 발굴할까요? 스토리 발굴을 위해 자신의 이야기를 어떻게 찾고 다듬을 수 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말하기 능력을 높이려면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곰곰이 돌아봐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대단한 경험이 없는데 뭘 이야기하지 하고 의문을 품습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나 크고 작은 스토리는 존재합니다. 가령 어린 시절 가장 크게 마음이 설렜던 사건이라든가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얻은 소중한 가르침이나 혹은 가족을 돌보면서 생긴 뜻깊은 변화 같은 사소한 것들 모두가 나의 스토리가 됩니다. 이처럼 자신의 인생에서 찾아볼 수 있는 다양한 순간들을 제대로 들여다보는 것, 그리고 그 장면들을 하나씩 떠올려 보는 것이 말하기 능력을 끌어올리는 첫 단계가 됩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내 이야기는 사소하다라는 생각을 버리는 일입니다. 감명 깊은 스피치는 결코 거창하거나 드라마 같은 인생 여정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평범해 보이는 일상이라도 그 안에 담긴 솔직한 감정과 깨달음이 잘 표현되면 듣는 사람들에게 진정성이 전달됩니다. 결국 상대를 매료하는 대화의 핵심은 다양한 스토리와 그것이 가진 깊이입니다. 즉, 일상의 작은 사건이라도 나는 왜 이것을 인상 깊게 느꼈는지, 이 사건에서 무엇을 배웠는지를 곱씹으며 정리해보면 누구나 나름의 깊이를 만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쉽게 할 수 있는 실제 연습 방법이 궁금하실 텐데요. 이를 위해 가장 쉬운 방법은 바로 스스로에게 질문하기입니다. 내가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언제였을까? 최근에 나를 울컥하게 만든 사건은 무엇이었나? 나에게 가장 감동을 준 사람은 누구였을까? 같은 질문들은 자연스럽게 기억 속에서 묻혀있던 이야기를 꺼내오도록 도와줍니다. 중요한 건 어떤 위대한 사건이냐보다 그 사건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표현하느냐입니다. 이러한 질문을 던지는 순간 우리는 이미 스토리 발굴의 첫걸음을 내디딘 셈이죠. 또한 말 잘하는 사람들처럼 감명 깊은 말하기를 하려면 한 번 떠오른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다듬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왜 그때 그 일이 내게 특별했을까? 그때 나는 어떤 감정을 느꼈고 그 감정이 지금의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같은 세부적인 질문들을 덧붙여가며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야만 나 자신도 몰랐던 내 인생의 의미가 새롭게 발견되곤 합니다. 그리고 이런 디테일이 말하기에 담기면 듣는 이들도 자연스럽게 스토리에 빠져들게 됩니다.
사람들은 깊이 있는 이야기에 끌립니다. 단순한 정보나 지식은 인터넷이나 책에서 쉽게 찾을 수 있지만 진솔한 삶의 경험은 오직 그 사람에게서만 들을 수 있는 귀한 보물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의 삶을 편견 없이 들여다보고 그 안에서 이야깃거리를 찾아내고 또 정성껏 갈고 닦는 일은 듣는 이들의 마음을 여는 열쇠가 되어줍니다. 이렇게 정돈된 스토리는 때로는 강연이나 발표 자리에서 또 때로는 가족, 친구와의 대화에서 커다란 감동을 일으키는 힘이 됩니다. 결국 스토리 발굴은 나를 발견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하기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한다면 우선 나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는 연습이 꼭 필요합니다. 그 질문들을 통해 자신의 인생 스토리를 하나씩 꺼내 정리해보는 것이 말하기의 시작점이며 이것이 곧 감명 깊은 말하기를 만드는 토대가 됩니다. 나만의 소중한 기억과 감정을 제대로 표현할 수 있게 되면 듣는 사람들도 그 이야기에 자연스럽게 귀 기울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여러분이 가진 이야기는 비로소 빛을 발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흔히 말 잘하는 사람들은 풍부한 이야깃거리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이 아직 머릿속에 맴돌고 있으신가요? 어느 정도 재능이 있고 타고난 사람들이니까 그렇지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타고났겠지라고 넘기기보다는 나도 내 이야기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는 모두 자기만의 경험과 통찰, 감정을 갖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꺼낼 기회가 의외로 적었다는 데 있죠. 간단한 방법으로 우리도 이야기거리가 풍부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야기거리를 모으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가 떠오르는 질문과 그 답을 메모장에 적어두는 것입니다. 7순이 넘은 김수경 씨는 하루를 마무리할 때마다 스마트폰 메모장을 열어 오늘 나를 웃게 만든 일은 뭐였지? 라는 질문을 적고 딱 한 줄만 쓰기로 결심했다고 해요. 처음에는 커피숍에서 읽은 책이 재밌었다 정도로 짧게 끝났지만 점차 습관이 되자 왜 그 책이 재밌었는지, 그 책이 내 인생에 어떤 영감을 주었는지 같은 추가 질문이 자연스럽게 뒤따랐다고 합니다. 결국 그분은 한두 문장으로 시작한 기록을 통해 자신이 관심 있어 하는 분야와 평소 가치관을 더 뚜렷이 파악하게 되었다고 하죠. 그 과정에서 독서를 통해 인생의 전환점을 찾았다는 이야깃거리가 완성되니까 가족 모임이나 지인들과의 대화에서 훨씬 풍부한 스토리를 들려줄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사례로 68세 정인호 씨는 여행을 좋아하면서도 막상 어디를 가고 무엇을 봤는지 잘 기억하지 못해 아쉬움을 느끼곤 했답니다. 그래서 매번 여행에서 돌아오면 이번 여행에서 발견한 새로운 점, 다음번에는 꼭 가보고 싶은 장소, 길을 잘못 들어서 생긴 뜻밖의 에피소드 등을 간단히 적어놓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훗날 누군가가 여행 이야기를 물어볼 때 단순히 거기 경치가 좋더라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동네 골목길에서 우연히 작은 예술 전시를 만났는데 그때 깨달은 점은 하면서 이어지는 깊이 있는 대화를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메모장에 쌓인 목록은 말하기 연습을 할 때 즉각적으로 꺼내 쓸 수 있는 재료가 됩니다. 아, 내가 적어둔 이 순간을 말해보자. 왜 이게 중요했지? 그때 내 감정이 어땠지? 하고 스스로 떠올리다 보면 말해야 할 내용의 뼈대가 자연스레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주제별로 분류해두면 더욱 편리한데요. 예를 들어 성장 경험, 감동받은 일, 도전과 실패, 행복을 느낀 순간 같은 식으로 라벨링해두면 상황에 맞춰 주제를 선택하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결국 이런 메모 습관은 하루아침에 말 잘하기를 보장하진 않더라도 적어도 무슨 이야기를 할지 몰라서 머뭇거리는 상황은 크게 줄여줍니다. 말하고자 하는 소재가 선명해지면 표현하는 과정도 훨씬 자신감 있게 진행되기 마련이죠. 그러니 내성적이거나 이야기 소재가 떠오르지 않아 고민이라면 지금부터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스마트폰이나 수첩에 기록해 보시길 권합니다. 그 작은 습관이 훗날 깊이 있는 대화를 만들어주는 든든한 재료가 되어줄 테니까요. 실제로 심리학자 로버트 에모스의 연구에 따르면 감사 일기나 자기 회고를 습관화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자존감과 삶의 만족도가 높았다고 합니다. 결국 내 안에 묻혀있던 기억과 감정을 끄집어내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자신을 좀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그 이야기를 말로 표현할 준비를 갖추게 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나이에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나이가 들수록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말하기 능력이 향상되면 두뇌 회전이 잘 되어 치매 예방뿐 아니라 우리 인생은 엄청난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우리 삶에서 관계가 훨씬 풍요로워진다는 점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가족이나 친구, 이웃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나지만 막상 대화가 잘 이어지지 않아 답답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하기 능력이 좋아지면 내 의도를 더 분명하게 전달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적극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게 됩니다. 그 결과 불필요한 오해가 줄어들고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심리학에서는 이를 사회적 지지망의 강화라 부르는데 주변 사람들이 나를 응원해주고 또 내가 그들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관계가 되면 정서적으로도 훨씬 안정되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또 말하기 실력이 늘면 자존감이 크게 오릅니다. 이 나이에 무슨 말하기야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하버드 대학교의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사람은 누군가에게 자기 이야기를 제대로 전할 수 있다고 느낄 때 스스로를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긍정적 자기 인식이 쌓일수록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충분히 도전할 만하다는 자아 효능감도 함께 높아진다고 하죠. 이를테면 손주들이나 자녀들에게 살아온 이야기를 들려줄 때 예전에는 나는 그런 거 말하기 부끄러워하고 한두 마디로 끝냈다면 이제는 좀 더 차분히 일화를 풀어내고 그들이 호기심을 보이면 추가적으로 깊이 있는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게 됩니다. 그 과정을 통해 나에게도 이렇게 말할 거리가 많았구나 하고 새삼 깨닫게 되면서 자신감이 차곡차곡 쌓이는 것이죠. 말하기 능력이 올라가면 새로운 기회를 맞이할 확률도 높아집니다. 비단 직장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년 이후에 제2의 인생을 준비하실 때나 지역 모임이나 봉사활동 같은 사회적 활동을 할 때도 말하기 능력은 큰 무기가 됩니다. 예를 들어 봉사단체에서 프로젝트를 기획할 때 여러분이 겪은 경험과 생각을 조리 있게 전달할 수 있다면 자연스레 중심 역할을 맡아볼 기회가 늘어납니다. 또 같은 취미를 공유하는 이웃이나 친구들을 만났을 때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내 관심사를 전하고 대화를 주도할 수 있으면 새로운 취미나 동호회 혹은 재능 기부의 기회가 생기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말하기가 주는 가장 큰 선물은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더욱 또렷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제 젊은 사람들 묵시하고 양보하거나 숨는 경우가 많지만 반대로 살아온 세월만큼 더 많은 지식과 통찰이 쌓여 있다는 사실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 지혜와 경험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면 주변 사람들에게서 협력이나 공감을 얻는데도 훨씬 수월해집니다. 실제로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앞으로 어떤 일을 해보고 싶은지를 한번 말로 정리해보면 막연했던 바람이 선명한 목표로 바뀌게 되고 그 목표를 향해 한 발 더 나아갈 용기를 얻게 되죠. 결국 말하기는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나 발전시킬 수 있는 기술이며 그 과정을 통해 삶의 질적 변화가 생긴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가족과의 관계가 더 따뜻해지고 이웃과의 교류가 활발해지며 내 경험을 가치 있게 활용할 수 있는 영역이 넓어집니다. 이처럼 말하기 능력이 주는 관계 개선, 자존감 상승 그리고 새로운 기회 창출은 결코 젊은 세대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생 경험이 풍부한 지금이야말로 말하기 기술을 조금만 더 가다듬는다면 훨씬 다채롭고 보람 있는 순간들을 맞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여러분이 이제라도 나도 말을 제대로 해볼 가치가 있겠다는 작은 동기부여가 되셨길 희망합니다. 그로 인해 찾아올 변화는 생각보다 훨씬 크고 놀라울 테니까요. 지금부터라도 하루 5분씩만 투자해서 더 나은 삶을 위해 투자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저희는 거인의 가르침에서 전해드리는 지혜로움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체화되어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이, 오늘보다 더 지혜로운 내일이 되기를 응원합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